일단 오늘 증시 자체는 뭐 좀 심심했어요. 그냥 보합권 혼조세입니다. 다우는 0.1% 내렸고요. S&P 500은 0.1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쉬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상원, 하원 청문회에 또 참석을 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정말 주목하는 이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각각 발표가 됩니다. 우리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사실 7월은 동결을 대부분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갖고 이런 몇 번을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 뭐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뭐가 또 뭐 지표라던가 실적이 없었던 오늘은 이 정도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오늘 증시 마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 지난주에 나스닥이 3.5%나 올랐었네요. 그죠? S&P 500도 202%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강보합했다라는 건 시장이 정말 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또 빼먹었던 게 우리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돼요. 금융사들, 대형 금융사를 시작으로 이제 실적들이 막 나올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는 아마 주 초에는 약간 이렇게 눈치 보기 가다가 주 중반, 후반 요때부터 뭔가 이제 확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시장에 대해서 뭐 우려와 기대 요인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UBS의 빈센트 히니라는 애널리스트는 지금 증시 상황 너무 괜찮아. 증시에 계속 우호적인 환경들이 많아라고 하면서 경제 상황 여전히 견고해.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 점점 다가오고 있어. 여기에 AI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어떤 뭐 경제의 어떤 활성화 뭐 이런 측면 그러면서 증시에 매우 유리한 환경들, 배경들 특히 펀더멘털적으로 PD님 저거 아닌데? 네, 펀더멘털적으로 매우 좋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윌슨 우리 대표적인 월가의 비관론자예요. 이분 계속 한 2년 정도 지금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망치를 올리기는 했지만 그 비관론은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건 스탠리의 이 마이클 윌슨. 저 이제는 월가의 쪽집게라는 말 안 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3분기에 10% 정도 조정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정치, 실적, 어떤 연준의 정책 이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진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정치도 어찌 될지.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 분명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정이 나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은 결국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뭐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경제지표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 이게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호재로 인식하는 이런 경제적 역학이 결국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신들에게 반격을 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들이 둔화되는 거 이거 결국은 기업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금리 인하한다고 기대하고 그걸로 증시가 오르고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분명 조정을 거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 비관론자고 최근 한 2년 동안 뭐 1년 반, 2년 동안 계속 못 맞추고 있어요.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어떤 또 이슈들이 있었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지표는 사실 시장에서 막 예의주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기대 인플레나 이거는 뭐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걸 좀 더 많이 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지표도 없었고 실적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참고로 이건 좀 볼게요. 뉴욕 연은에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요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1년, 5년 그러니까 1년 후 그리고 5년 후 요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 수치가 전월에 조사했던 것보다 0.2%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 에너지, 의료비, 임대료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러니까 예상치들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어떤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소비자들도 다들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은 꺾인다라고 보나 보다. 경기가 특히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되면서 뭐 이러한 심리들을 갖고 있나 보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로버트 카플란 이분은 지난 2021년까지 연준에서 연준 인사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부회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였고 그러면서 그 연준의 그 멤버였죠. 금리 정책을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봤을 때 9월에 첫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지금부터 9월 금리 인하 준비하고 있었을 거야. 물론 시장에 어떤 약속은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9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지만 분명히 인하할 자세를 취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연준 인사들도 그러고 있을걸? 지금 인플레가 높아지면 금리 인상할 거야. 뭐 이런 멘트들을 하고 데이터를 더 확인할 거야 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들 9월 첫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도 9월 첫 금리 인하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9월에 첫 금리 인하한 다음에 회의마다 한 번씩 25bp씩 계속 인하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FOMC 회의가 7월, 9월, 11월, 12월 올해 4번 남았는데요. 뭐 7월은 동결한다 치고 9월에 금리 인하하고 나면 11월, 12월에도 인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3번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전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골드만삭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바라는 그 멘트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저희가 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UBS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2분기 S&P 500의 수익, 어닝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건데 다만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테크 주식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제외를 하면 2% 성장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익 성장이고 주식이 구간에 다 이런 테크주들이 끌고 있다는 건 또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망도 나왔다는 거 우리 실적 시즌을 준비하면서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